그녀가 원하는 곳과 부드러운 미소로 약간의 밀당을 넣어 재미를 만들어줬어. 업소녀와의 시간은 원나잇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날의 시간은 너무나 만족스러웠거든. 가끔씩 일을 하다 보면 아니면 나만의 여가 생활을 할 때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아니면 그런 장소가 필요할 때가 있어. 내가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할 때였어. 딸아이가 그때는 유치원에 다닐 때였고 인경이도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부부와는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 사생활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야. 나 또한 개인적으로 그런 은밀하면서도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할부사 직원과는 내가 업무 중일 때건 쉬는 날일 때건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 원래 나는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지만 나의 비밀스러운 그녀들은 별도로 할부 1, 할부 2, 할부 3로 저장을 해뒀지. 간단하게 말하면 할부 1은 꽃집을 운영하는 당시 25살의 여자로 처음 만난 곳은 인천 각석 오거리 유흥가의 단란 주점이었어. 할부 2는 강서구청 근처 룸사롱에서 처음 만났고 할부 3는 조금 특별한데 오리지널 할부사 직원 중 하나로 낮에도 사무실 근처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이였어. 인경이와 있을 때도 할부 1, 2, 3로 전화가 오면 혼자 있을 땐 간단하게 안부를 묻거나 편하게 대화를 했지. 하지만 전 와이프인 인경이가 옆에 있을 땐 업무 중인데 얘기해 하면 보통은 오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거나 할 얘기가 있을 땐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통화하는 식이야. 사실 인경이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무서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그런 사생활은 참 좋았어. 할부 1을 처음 본 날은 친구와 인천의 단란주점에서였어. 얼굴은 예쁜 편이 아니었지만 몸매는 상당히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노래를 수준급으로 잘 불렀지. 특히 처음 들어왔을 때 내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날 그녀가 오빠 반지 결혼 반지야? 라고 묻길래 나는 맞다고 했지. 그날 그렇게 모텔에 2차까지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잘하더라고. 나 또한 그녀가 원하는 곳과 부드러운 미소로 약간의 밀당을 넣어 재미를 만들어줬어. 원래 대부분 업소녀와의 시간은 원나잇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날의 시간은 너무나 만족스러웠거든.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모텔에서 TV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야. 가끔 케이블 TV에 그 영화가 나오면 그날이 떠오르고는 해. 할부 1가는 그 이후에 월미도에 함께 가기도 했고 설해포구나 월고대도 가끔 만나서 갔었지. 월고대는 괜찮은 모텔이 많아서인지 보통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 남친이 남동공단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어느 때부턴가 자신에게 집착이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기에 정리를 하라고 해준 적이 있지. 또 인천 시내에서 낮에는 꽃집을 하고 있었는데 화이트데이 때 꽃집에 들러 내가 사탕을 주고 꽃바구니를 주문해 저녁에 퇴근하고 인경이에게 가져다 준 적도 있어. 무엇보다 할부 1은 유부남이 그렇게 편하면서 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나를 만나면서 알았다고 하는 거야. 나처럼 누군가 옆에 걸리적거리거나 귀찮아하거나 집착하는 게 부담스럽다 싶었는데 내가 헤어지라고 했던 그때의 남친이 딱 그런 상황이었지. 그 남친은 할부 1이 밤에 도우미 알바를 한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심을 하게 되면서 터치를 해오는 게 무척 짜증이 난다고 하는 거야. 내가 조언해준 것은 남편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라고 해도 모든 개인의 사생활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였어. 그대로 그 남친에게 이야기했고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니 헤어진 거지. 그렇게 한 주에 서너 번 통화하며 나름의 관계를 이어나갔고 할부 2는 강서구청 앞 호텔 지하 술집에서 만났어.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지적이고 생각이 많아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나와는 대화가 잘 맞는 편이었지. 지금도 생각나는 건 처음의 소설 어린 왕자에 대해 얘기를 나눴던 거야. 그리고 내가 데킬라는 보통 언더락보다 스트레이트를 즐기는 편이라 하니 나를 보며 정말요? 하는 거야.
바카디도 스트레이트로 마신다고 하니 놀라며 바카디는 술도 아닌데 그건 그냥 알코올 원액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도수 65도짜리 스트레이트로 마신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라고 하니 대신 딱 한 잔만 그렇게 마시고 보통은 바카디를 다른 술과 절대 섞진 않고 오직 한 잔으로 깔끔하게 끝낸다고 하니 그날 나에게 많이 안기면서 재밌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 함께했던 그날의 시간은 할부 원보다는 합이 잘 안 맞는 편이었지만 남녀가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여자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잘 만들어주는 편이야. 한 번은 내가 그 업소를 두 번째 갔을 때였지. 먼저 갔을 때 혹시 혼자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했는데 나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날은 특별히 시간을 만들어 미리 연락하고 혼자 가게 됐어. 시간이 좀 늦게 오라고 해서 자정이 넘는 시간에 갔는데 업소에서 미리 룸 가장 안쪽으로 다른 방보단 크기가 작지만 편안한 분위기의 방을 준비해 두는 거야. 그날은 간단하게 양주를 서너 잔 마셨는데 할부2가 내 옆에 딱 달라붙어 스킨십도 해주고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더라고. 30여 분이 지났을까 양주와 맥주를 이용해 계곡주와 바나나주까지 서비스를 해줘. 내가 재미도 있었지만 놀라서 전에 북창동에 있었니? 라고 물었더니 맞아요. 그곳에서 3년 정도 있다가 이곳에 왔어요. 라고 하는 거야. 북창동 룸에 가면 유명한 두 군데가 있는데 손님들은 그 특별하면서 은밀한 술, 계곡주, 바나나주를 마시기 위해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런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때 두둑한 팁을 주는 게 당연하지. 그날 그런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줄 몰랐던 터라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지. 그만큼 그전 나와의 시간이 무척 좋았다고 해. 그날 이후 할부2와도 한동안 한 번씩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계기가 됐고, 할부3는 위에 할부1, 2와는 조금 달라. 오리지널 할부사 직원이었어. 키가 큰 편에 길게 뻗어 흘러내리는 긴 생머리. 그녀는 나와 대화를 할 때 가끔 오늘은 레몬향 썼어요? 아니면 오늘도 자스민향 뿌리고 나왔나봐 하면서 웃어주고 가는 경우가 있었지. 업무적으로 마주치는 할부사 여직원 4, 5 중에 단연 눈길이 갔던 직원이야. 한 번은 할부3가 지나가는데 많이 피곤해 보일 때가 있어. 오늘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아, 예, 그건 아닌데 좀 그래요.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다가 문득 그날인가 보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바쁜 것도 없고 해서 같은 건물 찻집에 가 캐모마일이나 히비스커스 차가 있냐 물었더니 있다고 해서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지. 자리에 앉아있길래 주면서 오늘 좀 불편하죠? 하고 웃으며 말했어. 남자가 이런 정도의 센스가 있다면 진짜 대박이죠. 이 티백은 히비스커스 차니까 점심 먹고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지 말고 한 잔 마셔요. 그러자 나를 보며 웃는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신기하네. 사실 나는 지금도 딸아이와 인경이가 그날인 것을 대충 알기 때문에 톡으로 오늘은 캐모마일 차 마셔야지 라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 딸아이가 집에 있는 날이면 차를 주문해 배민으로 배달시켜주기도 하지. 최근 조사와 통계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 사이에 한국 남자들에 대한 연애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남자들은 전체적으로 배려심이 많고 외모도 잘 꾸미며 여자가 의외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잘 챙겨준다는 점이라고 해. 그날 이후부터 점심 땐 자주 밥도 먹고 퇴근 후에 가끔 술도 마신 적이 있어. 업무적인 대화를 넘어 이야기를 나눠보니 대학을 다닐 때 문학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야. 춘원 이광수의 소설 특징, 오늘날 광고와 PR 원료를 만든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괴벨스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지. 어휴, 너무 고상해.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 같은 차분하면서도 의미 있는 디저트와 후식 같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아. 그렇게 나의 폰에는 일부러 할부 1, 2, 3로 저장해놓은 유일한 번호 덕분에 인경이와의 결혼생활 동안 한 번도 나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지. 다만 딱 한 번 걸려서 호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적어보도록 할게. 기대하도록 할게요. 또 다른 에피소드야. 옴니버스 방식의 글과는 다르게 다른 성격의 주제들 중 가볍게 다뤄지는 짤막한 사연인 경우가 많지. 그래서 메인의 중간이나 아니면 끝부분에 넣어볼게. 에피소드 1이야.
막내 이모와 춘천을 갔을 때였지. 이모와 서울을 빠져나와 춘천에 가서 유명한 닭갈비집을 찾았어. 닭갈비를 주문하고 나는 사이다를 마시고 이모는 가볍게 청황 한 병을 마셨어. 나는 딱 반 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이모가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음식점 점원이 떡사리와 이것저것 가져다 주는 거야. 잘못 가져다 준가 했더니 사장님이 오셔서 우리 아가씨가 얼굴도 예쁜데 남자친구를 살뜰히 챙기는 게 너무 예뻐 보여서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사장님은 옆에 와서 보시더니 아가씨가 더 예쁘네 하시며 나에게는 이런 여자친구면 평생 잘해줘야겠네 라고 웃으며 말해주는 거야. 사실 진짜로 내 친 막내 이모였기 때문에 이모가 조카를 챙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우리 사이를 모르는 사람 눈에는 멋진 연인으로 보였을 거지. 실제로도 막내 이모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이고, 특히 막내 이모는 얼굴도 예쁘지만 손이 정말 길고 예뻐서 웬만한 네일 아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야. 에피소드 2 자스민 양. 막내 이모의 자스민 양 사랑은 좀 남달랐어. 어려서부터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며 몸이 약했던 막내 이모는 유독 자스민 양을 좋아했고 차도 즐겨 마시는 편이야. 내가 막내 이모와 조금 특별해지면서 나 또한 향을 좋아하게 됐고, 지금도 차에 두고 집에서는 가끔 음악을 들으며 은은한 조명 아래 향을 피우는 경우가 많아. 라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